자, 전기에너지 수송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어렵죠. 자, 19번은 째끼다웃 프린트 10쪽에서 풀었던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도 째끼다웃 프린트 10쪽에서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2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고2 물리학원 14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하나는 동일한 저항을 각각 전압이 220V인 교류 전원에 연결한 모습과 변압기를 이용하여 전압이 110V인 교류 전원에 연결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이고, 이런 게 나오면 어차피 요 전력 수속 및 이런 그 변압 관련 문제는 계산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요 바로 그림에다가 표시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라는 거죠. 그리고 가와 나의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전력 공식을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전력에 관한 공식이 3개가 있습니다. 전압, 전류, 저항 요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조합이 3개 있기 때문에 식이 3개가 존재하는데 전류 곱하기 전압으로 구하는 식이 있고 I 제곱 R로 구하는 식이 있고요. R분의 V 제곱으로 구하는 식이 있습니다. 요 세 식 모두요. 문제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쓰면 다 적용이 되는 식입니다. 식인데 각 문제 상황마다 유리한 식이 있어요. 그 식을 쓰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계산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I 제곱R을 씁니다. 왜냐하면 저항을 알고 있고요. 전류는 그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이기도 하지만 그 발전소에 있는 초고압 변압기의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송전 전력에 들어가는 전류이기 때문에 I 제곱R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그 외우면 되는 거고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사실 문제 상황에 맞게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같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하고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동일한 저항입니다. 동일한 저항이니까 저항값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저항이 R이면은 여기도 저항이 R입니다. 그럼 최소한 저항이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 3개의 식 중에서 저항이 들어간 식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저항이 같기 때문에요. 그럼 저항이 같기 때문에요. 거기서부터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소비되는 전력이 같으니까 I 제곱 R도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I도 같아야 됩니다. 전류도. 그렇기 때문에 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도 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인 I하고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2차 코일이자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I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문제에서는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220V잖아요. R분의 V 제곱이 또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도 220V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요 식도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같다라는 걸로부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220V라는 것과 여기에 지금 요것만 연결되어 있죠. 결국에 2차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이 220V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저항이 하나 더 있었다. 그러면 I 제곱R만 적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R분의 V 제곱은 잘못 쓰면은 오류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송전선의 강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금 이게 없을 때에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에 유도되는 기전력하고 같거든요. 같은데 저항이 이렇게 2개가 돼 있으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에 유도되는 기전력하고 같지 않아요. 그때는 이제 R분의 V 제곱이 같다라고 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그때는 이제 I 제곱R만 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서 여러분이 요 전력과 관련된 식을 쓸 때는 문제 조건에 딱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약간 힌트를 주면, 약간 요령을 알려주면 최대한 그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이 포함되어 있는 식, 그러니까 잘 알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식을 선택해서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추적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속으로 단정 지으면 안 되고 문제의 조건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거든요. 그럼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모르니까 I1이라고 둘게요.
그럼 요 그림에다 표시해 보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1인 거죠. 그럼 I1이 I의 몇 배인지를 구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차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 과정에서의 전력 손실은 무시하니까 1차 코일의 전력이 2차 코일에 그대로 전달된다라는 식을 쓰면 이 I1과 I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I1 곱하기 V1 110V죠. 요거는 I2 곱하기 이때 I2는 그냥 I죠. 곱하기 V2는 220이 됩니다. 그래서 요식 정리하면 I1은 얼마가 됩니까? 예, 2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2번 문제. 2022년 3월 고2 물리학원 1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전압을 220V에서 11V로 바꾸는 변압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는 각각 N1, N2입니다. N1과 N2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요거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나온 문제는 아니네요. 여러분 그 배운 식 중에서 V1 대 V2는 N1 대 N2라는 식이 있었죠. 요 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문제였다 볼 수 있습니다. 이때 V1은 220이죠. 아 이거 따로 적어 볼까요? 여기 말고 복잡하니까. 자, V1이 220이고 V2가 11V입니다. 요게 N1 대 N2예요. 그럼 요거 11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럼 이건 20 맞나? 20 나누기 1입니까? 그러니까 N1과 N2의 B가 20대 1인 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요거 때 요거가 20대 1인 걸 찾으면 되니까 요 N2 곱하기 20 하면은 N1이 되는 걸 찾으면 되죠.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게 3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는 역시 check 프린트 12쪽에서 풀었던 문제입니다. 2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18년 11월 고1 통합과학 1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변전소에서 저항값이 같은 이런 게 이제 단서로 나와 있는 거죠. 이걸 R이라고 두겠습니다. 송전선 AB를 통해 각각 송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A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각각 I, 2I이고요. 손실 전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그냥 손실 전력의 B를 구하라고 했는데 다 주어졌어요. 손실 전력은 I 제곱R이라는 식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R이 같다라는 게 주어져 있고 전류가 I, 2I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 전력의 B, PA 대 PB는 I 제곱R의 B가 됩니다. 그래서 A에 흐르는 전류가 I죠. B에 흐르는 전류가 2I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죠. 몇 대 몇입니까? 1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까요? 자, 25번 문제는 check 프린트 12쪽에서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2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20년 3월 고2 물리학원 19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가 변전소와 송전선을 통해 가정으로 공급된다. 그림 나는 변전소에서 동일한 전력을 송전할 때 이 동일한 전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동일한 전력을 P 뭐로 돼야 되는데 이 그래프 보니까 P0, P 이런 건 써놨으니까 이 P1으로 둘게요. 동일한 전력을 송전하는데요. 손실되는 송전선에서 손실 전력을 변전소의 송압 전압에 따라서 그래프로 나타난 게 나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네요. 자, 그러면요, 요 손실 전력이 같다라는 식을 이제 좀 조건을 써보도록 할 건데 그 손실 손실이 같다는 게 아니라 좀 잘못 얘기했습니다. 송전 전력이 지금 같죠. 송전 전력은 어떤 식을 쓰는지를 제가 그냥 외우라고 알려준 게 있습니다. 그 송전 전력은 그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에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이때 그 전류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이기도 한 거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전류가 안 나와 있죠. 전류가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임의로 둬야 되는데요. 일단 어쨌든 송전 전력은 P1입니다. P1인데 송전 전압이 V일 때하고 2V일 때의 전류를 우리가 임의로 둬야 되는데요. 지금 쓰지 마십시오. 만약에 송전 전압이 V일 때의 전류를 I라고 두면 I 곱하기 V가 이제 송전 전력이 될 거고 2V일 때는 그럼 자동적으로 2분의 1 I가 돼야 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약간의 요령은요. 이게 분수가 들어가면은 계산이 좀 어려워지니까 이걸 전류를 이제 임의로 문자로 둬야 될 때는요. 요 송전 전압이 큰 쪽을 그냥 I로 두는 게 좀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송전 전압이 작은 경우는 분수가 안 나오고 2I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물론 이거를 I로 두고 이걸 2분의 1 I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하는 요령은 송전 전력이 같을 때 송전 전류를 이제 우리가 임의로 문자로 둬야 될 때에는 송전 전압이 작은 쪽을 I로 두는 송전 전압이 큰 쪽을 I로 두는 게 분수로 안 나오니까 좀 편리한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 녀석들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잖아요. 그럼 손실 전력을 계산할 때는 그 전류의 제곱 곱하기 송전선의 저항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요 송전선은요. 동일한 송전선을 통해서 송전 전압만 달리하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송전선의 저항은 R로 동일합니다. 전압을 바꾸더라도. 이거는 문제에 숨겨져 있는 조건이에요. 당연히 동일한 선로니까 송전선의 저항이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문제에서는 언급 안 하고 있죠. 언급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알아차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선로면은 그냥 다른 송전선의 저항을 달리한다라는 조건이 없으면 송전선의 저항은 같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P0는 2I의 제곱 R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 P는 I의 제곱 R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둘 사이의 관계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I 제곱 R의 4배죠. 요거의 4배가 P0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둘 수 있죠. 이거를 4P라고 둬도 되고요. 이걸 4P라고 둬도 되고 이걸 P0로 나타내면 4분의 1 P0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 P하고 P0 사이 관계는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기에서 밑에 보면 물어보고 있어요. 한번 밑에 보기 뭐 물어보는지 볼까요? 기억. 송전선에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죠. 바로 이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이 에너지가 손실 전력입니다. I 제곱 R로 구한 게 이거예요. 일단 니은 가정에서 공급받는 전력은 2V일 때는 P1이라는 전력을 똑같은 동일한 전력을 보내는데 4분의 1 P0만큼이 손실이 되고요. 송전 전압이 B일 때는 P0만큼이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동일한 전력을 보내는데 손실 전력이 2V일 때가 더 작으니까 가정에서 공급받는 전력은 손실 전력을 제외한 전력이니까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 관계는 이제 우리가 좀 전에 구했죠. 그래서 기니디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만만치 않죠. 2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 고2 물리학원 1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실시간으로 수요를 파악하여 전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에 의해 발전소에서 변전소를 거쳐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표는 낮과 밤에 변전소의 공급 전력과 송전 전압,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을 나타낸 겁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요. 여기서도 좀 전의 문제와 동일하게 숨겨져 있는 조건이 있어요. 지금 동일한 송전 선로를 따라서 송전을 하고 있는데 그냥 낮과 밤 시간만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송전선의 저항은 낮과 밤에 동일합니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송전선의 저항은 동일하다고 또 단정 지으면 안 돼. 문제 조건에 따라서 또 송전선의 저항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잘 읽어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자, 표를 한번 볼까요? 공급 전력 나와 있습니다. 공급 전력은 송전 전력이라고 하죠. 요거는 전류 곱하기 전압입니다. 전류 곱하기 전압. 이때 전류는 변압기의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이자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전압은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고요. 그게 요 송전 전압이죠. 송전 전압 같네요, 그죠? 네, 같고요. 손실 전력은 I 제곱R을 써야 되죠. I 제곱R을 써야 되는데 기억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 식으로부터 이제 I의 관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공급 전력이 전류 곱하기 전압인데요. 전압은 주어져 있죠. 그럼 자 보세요.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송전 전압이 V0일 때예요. 그럼 그때 흐르는 전류를 I0라고 두겠습니다. I0. 그러면 이 P0만큼 전력을 공급할 때는 역시 송전 전압을 V0로 공급을 했어요. 그럼 이때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이자 발전소의 변압기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돼야지 2P0가 되겠습니까? 예, 2I0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 표를 하나 더 그려볼게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낮에는 I0이고 밤에는 2I0입니다. 그러면 손실 전력을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것도 굳이 식을 안 쓰고 요령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I0의 제곱 R인 거잖아요. 그럼 얘는 2I0의 전체 제곱의 R입니다. 그럼 얘는 요거의 몇 배입니까? 4배죠. 그러면 굳이 식을 쓸 필요 없이 요거의 4배가 기억이 되는 거예요. 기억은 얼마입니까? 0.2 P0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한 건지 알겠습니까? 어차피 저항이 같으니까 결국에 손실 전력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 거거든요. 그때 전류가 우리가 1대2인 걸 아니까 손실 전력은 1대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력 송전과 관련된 거는요 사실 어느 정도 패턴화 되어 있어요. 손실 전력은 I 제곱 R이고 공급 전력은 IV고 요거를 이렇게 조합해서 되면 되는데 변압기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둘 다 어렵긴 어렵죠. 기억. 공장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낮이 밤보다 적다. 공장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또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공장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송전 전력에다가 여기는 공급 전력이라 되어 있네요. 용어를 통일할게요. 공급 전력에다가 뭐를 빼준 겁니까? 손실 전력을 빼준 것이 공장에서 소비하는 전력입니다. 그럼 낮에는 얼마인지 볼까요? 낮에는 얼마만큼 공급하냐면 P0만큼 공급합니다. 손실은 0.05 P0만큼 손실이 되죠. 밤에는 2P0만큼 공급하는데 0.2 P0만큼 손실이 됩니다. 손실 전력이 밤이 더 크긴 하지만 공급량 빼기 손실량을 계산해 봤을 때는 그래도 낮에 최종적으로 이제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이 밤보다 적다. 맞네요. 낮죠 밤이. 왜? 이게 낮이 적잖아. 밤이 많고. 왜? 그런 뜻이 뭔 뜻으로 받아들인 거야? 밤이 이겼다는 거지. 밤이. 밤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이겼다. 크다 더 크다. 자, 니은 송전선에 흐르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낮과 밤이 동일하다. 아니죠? 밤이 낮보다 2배 더 많습니다. 이거 기억은 0.1 P0가 아니라 0.2 P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만 기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단원 내용 보도록 할게요. 태양 에너지의 생성과 전환입니다. 28번은 check 프린트 14쪽에서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2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20년 3월 고위물리학원 16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태양에서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로 변할 때 태양 에너지가 방출되는 모습을 나는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에 의해 발생하는 기상현상을 나타낸 겁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기억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의 합은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보다 크다 했는데요. 수소 원자 4개가 반응하기 전이고 헬륨 원자핵이 핵융합 이후죠. 그래서 전후로 보면은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핵 반응 전이 질량이 더 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이 답이 되겠죠. 핵융합이든 핵분열이든 반응 전이 질량이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둘 다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니까. 그다음 니은 나에서 물이 수증기가 될 때 태양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요 물이 액체 상태고요. 수증기가 기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액기,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 상태가 에너지가 더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 상태 되려면 에너지가 큰 상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비가 내릴 때 떨어지는 빗방울의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mgH니까 h가 줄어드니까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거꾸로 해놨네요. 감사합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21년 3월 고2물리학원 1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학생이 태양 에너지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태양 에너지의 생성, 수소 원자인 4개가 헬륨 원자의 1개가 되는 반응에서 에너지가 생성된다. 지구에서 태양 에너지의 전환 사례,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것도 있고요. 자, 태양광 발전은 무슨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 겁니까? 예,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 겁니다. 자, 기억 볼까요? 기억은 수소 원자의 4개가 헬륨 원자의 1개가 되는 건 핵융합 반응 맞죠? 그다음 니은은 빛 에너지 맞고요. 근데 풍력 발전이 디귿으로 적절한가요? 네, 맞죠?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기니디 다 맞으니까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는 제끼다웃 프린트 14쪽에서 풀었던 문제입니다. 많이 제끼네. 이제 또 소단원이 바뀌었네요. 발전과 지구환경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수가 적은데 그 이유가 그 다음 단원에 이제 짬뽕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포함되어서 이 단원 자체의 문제는 좀 적어 보일 겁니다. 3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19년 3월 고2 물리학 4번 문제입니다. 그림 아파트에 설치된 태양전지에 대해 학생 ABC가 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이거 본 적 있습니까? 한때 유행했었는데. 예. 근데 또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외관상 안 좋다 해가지고 막 관리사무에서 못 달게 하고 이런 데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자, 볼까요? A. 태양전지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지 않죠.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요 태양전지하고 수소 연료전지 요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B. 태양전지의 면적이 넓을수록 발전량이 증가하죠. 태양전지의 발전량은 계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은 BC 카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왼쪽으로 보고 있는 애들이 다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이런 거는 그 알아도 뭐 기억이 안 난다. 자, 33번 이게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숫자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라는 게 아니고 마지막 문제 숫자다 이 말. 이거 자, 야, 이게 그 왼쪽 보는 애가 정답이니까 답은 C겠네. 자, 그리고 태양전지에 연결된 전동기로 작동하는 장난감 자동차에 대해 학생 ABC가 대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옳은 거 골라야 되네요. A. 태양전지에서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죠. 예. 태양전지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거 아니고요. 전동기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석으로부터 받는 힘으로 작동을 합니다. A씨네. AC. 답은 4번. 여기도 보면 그림에 힌트가 있는 게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죠. 나는 아니야. 자, 이거 매번 짜기 힘들다. 뭐 개콘 회의도 아니고. 자, 34번 찍기다. 프린트 16쪽에서 풀었던 문제입니다. 3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찍기다우네. 미안. 찍기다우. 프린트 16쪽에서 풀었던 문제입니다. 순간 집중력 잃었네요. 제끼야 돼. 그래야 골을 넣을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소단원입니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 여기 문제가 많은 게 바로 그 앞단원, 앞소단하고 짬뽕돼서 나온 게 많아가지고 문제가 좀 많아 보일 겁니다. 3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18년 11월 고1 통합과학 18번 문제입니다. 18. 네. 합치면 36.
이 농담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여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네, 네.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알겠지? 그래서 괜히 36번이 아니야. 딱 이거 찾아가지고. 자, 그림과는 연료 전지를 나는 태양광 발전을 나타낸 겁니다. 이게 유의하게 그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지 않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싸가지는 없습니다. 예. 기억 가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다. 예, 수소에 저장되어 있는 화학적 에너지를 이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이용한다 하면 이제 화학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D은 나는 전자기 유도 아니죠. 가도 아니고 나도 아닙니다. 근데 가와 나는 모두 신재생 에너지이기는 합니다. DD. 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7번 보도록 할게요. 2019년 3월 고2 물리학원 1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발전 방식 ABC를 두 가지 기준 1, 2에 따라 분류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풍력, 조력, 핵발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분류 기준 1. 에너지의 흐름을 기체의 흐름을 이용하여 발전한다. 2. 에너지원이 고갈되지 않는다. 그럼 이거 겹치는 것보다 안 겹치는 게 더 편하겠네. A가 기체의 흐름은 이용하지만 에너지원이 고갈되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에너지원 고갈되는 거는 핵발전 하나입니다. 그다음 C 구해볼까? 이제 에너지는 고갈되지 않고요. 근데 기체의 흐름을 이용하진 않아요. 이건 조력이 되겠죠. 조력은 바닷물의 흐름을 이용한 거니까 액체의 흐름을 이용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핵은 왜 기체의 흐름을 이용한 거냐? 물을 끓이잖아요. 그래서 전기로 터빈을 돌리죠. 전기가 기체죠. 그래서 기체를 이용한 겁니다. B는 자동으로 풍력이 되겠네요. 얘는 이제 바람을 이용하는 거니까 기체를 이용한 거고 자원이 고갈되지 않죠. 그래서 1, 2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는 풍력이 되겠습니다. 기억 A는 핵발전은 발전 과정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죠. 이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B는 풍력 발전은 발전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어찌 될지 모르죠. 날씨를 100% 예측할 수 없습니다. 슈퍼컴퓨터로도. 디귿 C는 파도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한다. 그럼 파도와 밀물 썰물은 다른 겁니다. 파도는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치는 거고요. 밀물 썰물은 이제 그 조수간만은 하루에 2번밖에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쑥 밀고 들어오고 쑥 나가고 이게 이제 밀물 썰물이고 그걸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파도랑은 다르죠. 파도를 이용한 거는 화력 발전이지.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2020년 3월 고2 물리학원 1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밀물대 조력발전소에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조력발전이네요. 그죠? 신재생에너지 맞죠? 그다음 해수의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수가 움직이잖아요. 그다음 밀물대와 썰물대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큰 지역에서 건설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에 지어져 있지? 서해에 있는 시아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조류 발전은 그 조류가 센 곳, 그 명랑해전으로 유명한 그 남해의 울돌목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밀물 썰물 차이가 커야 되니까 서해안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해만 가능하죠. 이 부분은. 자, 39번 문제. 39는 내 나이니까 기분 나쁘니까 제끼다. 프린트 18쪽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40은 한 달 뒤에 내나니까 기분 나쁘니까 제끼다. 프린트 역시 18쪽. 왜 18쪽에 넣은지 알겠지? 41번은 이제 좀 먼 미래 얘기니까 풀어보도록 합시다. 뜨거! 조심해야 되죠. 2022년 3월 고2 물리학원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퀴즈대에서 출연자가 단계별로 공개되는 도움말을 통해 정답을 말하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이것은 어떤 발전 방식일까요? 1단계 자원 고갈의 염려가 없다. 이걸 난 모르죠. 발전 과정에서 터빈을 돌린다. 이것도 많죠. 3단계 시아호에 건설되어 있다. 이 정도 되면 알 수 있죠. 밀물과 썰물로 생기는 바닷물의 높이 차를 이용한 것.
예, 조력 발전입니다. 이런 페이크 속으면 안 됩니다. 5번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 속였죠. 예, 조력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조력자가 아니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또 뜨거. 또 2022년 3월 고2 물리학원 문제입니다. 42번에 5번 문제. 자, 그림 해설사가 연료전지를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이 연료전지는 달 탐사 우주선 아폴로 11호의 수소를 이용하여 전기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된 겁니다. 연료전지죠. 전자기유도 아니죠. 태양광 발전과 함께 유의하게 전자기유도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죠.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하죠. 니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3번 찍기다우. 프린트 20쪽에서 풀었던 문제입니다. 여기 벌써 마지막 페이지네. 44 찍기다우. 4가 2개니까 기분 나빠. 프린트 20쪽에 풀었던 문제입니다. 20쪽에 20쪽 풀었던 문제죠. 45번 2020년 3월 고2 물리학원 1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적정 기술이 적용된 장치 AB를 나타낸 겁니다. A는 약한 바람에도 작동하는 풍력 발전기고요. B는 물과 표백제를 넣어 만든 페트병 실내 등입니다. 기억 A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 맞죠?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전자기 유도로 전기 에너지로 바꿉니다. 이은 B는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에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디귿 적정 기술은 기술이 필요한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닐이 다 맞으니까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얘도 뜨겁네요. 46번 2022년 3월 고2 물리학원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탄소 중립에 대한 글입니다. 기억 화석 연료를 사용할 때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의 주요한 원인이다. 세계 각국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중립을 선언하거나 지지하였고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여 다양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중 하나는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으로 에너지 공급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다. 있는데요. 탄소 중립은 배출되는 탄소의 양과 흡수되는 탄소의 양을 같게 하여 탄소의 순 배출량이 0이 되게 하는 건데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김을 많이 먹어야 돼요. 남해에 있는 김 양식장이 엄청나게 많은 탄소를 흡수를 해서 나사에서 연구 중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을 많이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죠. 수출도 많이 하고. 네. 농담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입니다. 자, 기억에는 화학에너지 형태로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 화석연료는 물질이죠. 물질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는 화학에너지. 물질을 다루는 학문 화학. 이온은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한다. 이온 뭐고? 풍력발전은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전자기유도로 전기에너지로 바꾸죠. 디귿은 뭐고? 태양광 발전은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기니에서 3번이 답이니까 이거는 멘트가 없어요. 진짜 개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합니다. 3번으로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내야 되는가? 뭐 하나 있긴 있어요. 누가 이제 단박하게 오늘은 여기까지. 네, 약간 좀 표현이 좀 그거 해가지고.